예, 제가 또 떠납니다. 이번엔 전남 목포로 9박 10일 여행을 가요. 수많은 택시 기사님들이 말씀하셨죠. 아니, 대체 목포에 열흘이나 머무다러 있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제가 뭐 했을까요? 나태하지만 부지런하게 여행하는 장기 여행 시리즈. 오늘부터 목포 여행기 시작합니다. KTX 타고 목포로 내려왔고요.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목포 태동반점 왔습니다. 대기가 있어서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계획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이런 거 참지 못한 제이는 그냥 기다립니다. 2층에 홀로 앉아 중간을 주문했습니다. 중간은 중화요리 식사 후 후식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자장면이래요. 면의 굵기도 훨씬 얇고 소스 안에 채소들도 아주 잘게 다져졌어요. 후루룩 후루룩 가볍게 먹기 좋은 후식 메뉴였으나 이게 유명해져서 지금은 목포 중국집들의 대표 메뉴가 되었죠. 태동반점에서 중간을 주문하면 자장면과 함께 짬뽕, 탕수육을 서비스로 내어주십니다. 엄청나죠? 처음에 짜장면을 받고 나서 양이 좀 적다 했는데 짬뽕이랑 탕수육까지 먹고 나면 몹시 배가 불러요. 짜장면 맛은 약간 짜파게티, 짜짜로니 스타일로 좀 달아요. 저는 단맛이 나는 음식을 몹시나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요. 짜장 소스에 전분이 거의 없어서 찹찹 달라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맛있습니다. 서비스로 나온 짬뽕은 그냥 동네 중국집 짬뽕 맛이었고요. 탕수육은 케찹 맛이 엄청 강한 동네 중국집 맛이어서 이건 좀 별로였어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먹어볼 수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만족입니다. 소화시켜야 하니까 여기저기 좀 걸어볼까요? 여행 첫날에는 시내를 좀 돌아다니면서 위치를 파악해요. 전 천하제일 길치 3개 으뜸 방향치라서 파악이 좀 오래 걸립니다. 싸돌아댕김 첫 번째 목적지는 고우의 책방입니다. 목포에서 여러 곳의 독립서점을 저장해 두었는데요. 가장 접근성이 좋은 독립서점은 고우의 책방이에요. 책방 이름처럼 예술가 고우에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예술 서적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안쪽에는 스테디셀러나 신작 같은 도서도 있습니다. 편하게 둘러보고 새로운 책들 탐방하기 좋아요. 그리고 목포를 그린 엽서나 기념품도 있어요. 열흘 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이 제품은 여기서밖에 못 봤어요. 그림체도 귀엽고 목포를 기념하기도 하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면 꼭 들러보세요. 표지만 보아도 힐링되는 고우 관련 서적, 예술 서적도 보고 사장님의 취향을 알 수 있는 큐레이션 책들도 쓱 보고 지역에서의 독립서점 투어 참으로 재미납니다. 고우의 책방은 공간이나 큐레이션도 좋아서 추천하지만 위치가 좋아서 가볍게 들리기 좋아요. 목포 여행이라면 누구나 갈 법한 원도심 빵집거리 옆이라서 한 번쯤은 지나가실 거예요. CLB 바로 옆이라서 찾기 쉽습니다. 또 걸어서 재밌는 곳 가봅시다. 목포에서 태어나고 자란 목포 한정 캐릭터 만나보실래요? 비팡이네는 오직 목포에서만 구매 가능한 캐릭터 조인데요. 전남에서 많이 자라는 비파 열매를 캐릭터화했어요. 노랑이 비팡이와 여자친구 팡이 너무 귀엽죠? 약간 세속에 관심 없는 듯한 멍한 표정이 제 스타일입니다. 귀여운 캐릭터 상품뿐만 아니라 비파를 넣은 제품도 있습니다. 주류, 주스, 핸드크림 같은 선물용으로 좋은 실용적인 것도 많아요. 제가 9박 10일 목포에서 머물면서 되게 많은 기념품 샵이나 이런 캐릭터 샵들을 방문했었는데 비팡이네가 제일 재밌습니다. 역시 뭐니 해도 한정판이 최고지 않습니까? 목포에서는 목포 한정. 여행 와서 특별한 걸 구매하고 싶다면 딱 그 지역에서만 구매 가능한 한정템을 사고 싶다면 비팡이네로 오세요. 여기 개미지옥입니다. 카드 단단히 잡고 오세요.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오늘 좀 일찍 문을 닫으신대요. 대기하는 며칠 뒤에 다시 찾아올게요. 그래서 적상 가옥을 개조한 갤러리 카페 신영당을 찾았는데요. 아, 이런 오늘 휴무였습니다. 네이버 플래스랑 휴무가 다르게 적혀져 있네요. 휴무는 이렇다고 합니다. 몹시 아쉬웠어요. 그리하여 또 다른 카페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발견한 이곳 22년 9월에 개관한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입니다. 잠깐 들어가 볼까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여기는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건물을 재탄생한 공간이에요. 일제강점기 민족 자본 육성을 위해 한국인 지역 유지들이 힘을 모아 1920년에 설립한 은행이에요. 엄청 특별하죠. 한국인이 설립하고 운영한 민족은행이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포랑 대중음악이랑 뭔 관련이 있냐고요? 목포는 항구죠. 그 시기 개항장으로 엄청난 경제 발전을 했고 그로 인해 대중매체가 빠르게 보급되고 유흥문화도 발달했다고 해요.
우리가 노래는 모르나 제목은 아는 목포의 눈물이나 목포는 항구다 같은 명곡도 이 시기에 탄생했다고 합니다. 목포의 눈물을 대중음악의 시발점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 노래의 주인공 이난영의 기록은 2층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꽤나 오래된 사람이지만 이난영 세대까지는 아니어서 박물관 보는 기분으로다가 봤어요. 무료 입장인데다가 무료로 인생 내 것을 찍을 수 있더라고요. 배경을 선택해서 이렇게 찍어보았는데 인쇄 품질은 좀 별로지만 재밌었어요. 여기 무료니까 슬슬 둘러보세요. 엄청 잘 해놨습니다. 가려고 했던 카페들이 전부 문을 닫았지만 확신의 제인은 A안, B안, C안 모두 있습니다. 저희의 C안, 오거리 순커피였습니다. 이 카페 건물 역시 1930년대에 지어진 적산 가옥이에요. 위거덕거리는 나무바다, 레트로한 감성이 있지. 모든 공간에 클래식함과 아늑함이 가득합니다. 2층이 확실히 예쁜데요. 여기 바닥이 좀 울리더라고요. 제가 멀미 인간인지라 1층으로 후다닥 내려왔습니다. 1층도 아늑아늑하니 예쁘고 따뜻해서 여기 앉을게요. 오거리 순커피의 특별한 포인트 하나 더, 바로 유달산 케이크라는 메뉴예요. 목포의 상징이기도 한 유달산을 형상화한 케이크가 있어요.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과 유달산 케이크 녹차 맛을 주문했습니다. 커피는 그냥 적당한 맛입니다. 특별하진 않았어요. 여기는 사실 목포의 눈물이라고 하는 수제 콜드브루가 유명한데 그걸 먹어볼 걸 그랬나봐요.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놀랐던 점 2가지. 첫 번째는 생각보다 엄청 커요. 보통 조각 케이크보다 훨씬 큽니다. 두 번째는 녹차 케이크라지만 너무 초록색이에요. 사장님 이거 색소를 조금 덜 넣으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초래해요. 이렇게나 초록색이면 조금 저렴해 보이잖아요. 맛은 딱 아는 녹차 케이크인데 크림이 맛있습니다. 되게 촉촉하고 찹찹하고 그런 맛입니다. 크기가 좀 커서 남겨가지고 포장해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다 먹었네요. 맛은 있습니다. 비 오고 바람 불면 목포는 시베리아입니다. 너무 추워서 오늘은 이만 호텔로 돌아갈게요. 그냥 들어가면 섭섭하니까 주전부리 사갑시다. 원조 순대 떡볶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 닭 염통꼬치가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가볍게 염통꼬치 5개랑 닭꼬치 1개 샀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포장해 갈게요. 쑥굴레. 메뉴 이름이기도 하고 가게 이름이기도 해요. 블루리본 서웨이의 위험이 보이시나요? 쑥굴레는 목포의 유명한 주전부리죠. 쑥떡과 조청을 함께 먹는 다디다 간식인데요. 요거 이따가 먹어볼게요. 자, 이제 호텔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방문했을 시기에 목포 버스는 파업 중이었어요. 목포역 인근에도 호텔은 있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곳은 없어서 그냥 택시 타고 이동하더라도 맘 편한 곳에 있자 싶어서 케이블카 북항승강장 근처로 잡았습니다. 호텔 이름은 어반입니다. 새로 리모델링해서 아주 깔끔해요. 위치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차나 택시 이동할 거라면 걱정 없어요. 차로 이동하면 목포역에서 안 막히면 5분, 막히면 10분 정도. 위치를 포기하고 제가 얻은 것, 창문과 채광, 깨끗한 객실.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반호텔에서는 4박을 묵을 예정이에요. 남은 5박은 평화광장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4박을 묵어야 하니까 열심히 짐을 풀어둘게요. 화장품 찹찹, 충전용 전기용품 착착, 세면용품도 착착. 포장해온 음식들 먹어볼까요? 먼저 궁금했던 쑥굴레. 조청이 엄청 묽었어요. 후루룩 부은 다음 퍼먹으면 됩니다. 쑥떡은 간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슴슴한 맛이고요. 겉에 고소한 콩고물이 묻혀 있어요. 조청을 푹 퍼서 같이 먹어야 달달하고 고소해서 균형이 딱 맞아요. 5,500원으로 좀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목포의 특별한 메뉴니까 1인 1굴레 하지 마시고 여럿이 나눠 먹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원조 순대 떡볶이의 꼬치. 이것은 그냥 동네 포장마차 꼬치랑 맛이 똑같은데요. 굳이 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항구의 바람으로 뇌까지 얼어버린 여행 첫날 밤. 왜 MBC M채널은 밤에 무한도전 안 하고 심야 괴담회 하나요? 무섭게. 속상해서 TVN 보면서 잠듭니다. 오늘은 안녕. 목포 여행 이틀차입니다. 오늘도 구름 가득가득이네요. 아침엔 무도 관상 특집으로 슬슬 하루 시동을 걸어봅시다. 밥 먹으러 가죠. 택시 타고 이동해서 조선 쫄복탕에 왔습니다. 여기 되게 신기한 메뉴가 있어요. 쫄복을 푹 고아서 죽처럼 만든 쫄복탕을 시켰어요. 이거 1박 2일에도 나와서 신기해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들어가면 빛의 속도로 쫄복탕을 내어주십니다.
사실 저는 물고기를 사랑하지 않는 인간으로 쫄복탕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네, 뭐 기대 안 해도 되는 맛이긴 했어요. 딱 보이는 맛 그대로입니다. 고아 만든 어죽 느낌. 거기에 미나리를 듬뿍 얹어서 산뜻한 맛을 더했어요. 여기다가 부추 무침을 더하면 훨씬 맛있어요. 고소한 참기름 맛, 짭조름한 양념장 맛이 더해져서 풍미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뭐 올려봤자 물고기는 물고기라서 저는 그냥 배를 채웠습니다. 뚠뚠하게 먹었으니까 오늘의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서산동 시와 골목길을 둘러볼게요. 이 명칭보다는 연인의 슈퍼가 더 유명하긴 하죠. 주소도 연인의 슈퍼를 찍고 오시는 게 편해요. 영화 1987의 촬영 장소였던 연인의 슈퍼. 내부는 이렇게 옛 물건들을 장식해 두었고요. 따로 뭔가를 판매하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주변으로는 같은 컨셉으로 카페나 의상 대여점 같은 곳이 있었는데 평일이어서 그런가 문을 열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쓱 둘러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와 골목길 가볼까요? 서산동 시와 골목길은 그 어느 동네에나 다 하나쯤은 있는 벽화마을 그 느낌인데요. 여기는 벽화 대신 시와를 걸어두었어요. 세 개의 골목으로 나뉘어 있고요. 연인의 슈퍼에서 시작합니다. 골목골목 오르는 길은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 힘들진 않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골목과 골목, 시와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뭐 엄청 재밌진 않고 그냥 소소한 풍경이에요. 골목 끝까지 오르면 바보마당이라고 나오는데요. 전망대처럼 시와 마을과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여기까지 올라서 다른 골목으로도 내려가면 됩니다. 예뻐요.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릴게요. 바쁘시다면 연인의 슈퍼 보시고 살짝 골목 둘러보고 가셔도 충분하긴 합니다. 아까 먹었던 쫄복탕이 입안에 강렬한 흔적을 남겼기에 저는 재빨리 커피를 마시러 카페로 갑니다. 시와마을 도보 약 10분 거리의 달몬트 카페로 갔어요. 커피 로스팅도 하고 빵도 직접 굽는 그런 곳이에요. 커피 머신은 라마루 조코를 사용하고 계셨고요. 여기 뷰가 좋아요. 테라스에서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바람이 엄청 부는 날이라 나갈 수 없어요. 뷰라는 것은 따뜻한 실내에서 봐야 좋은 거죠. 추우면 그것은 좋은 뷰 아니고 멋진 고생이니까요.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로스터리 카페인 만큼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까진 아니지만 목포에서 먹었던 커피 중 꽤 손에 꼽을 만한 것 같아요. 신선한 원두의 풍미, 약간의 산미, 맛있었습니다. 커피가 조금 남았는데 버리긴 애매하고 먹긴 배불러서 그냥 들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스카이워크랑 목포대교까지 걸어갈 겁니다. 버스는 파업이고 택시 타긴 애매한 거리라서요. 바다를 곁에 두고 거니는 늦은 오후의 산책길. 예쁘죠? 영상은 예쁩니다. 저는 쌍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갔어요. 케이블카도 보고요. 저 멀리 목포대교도 보이네요. 여기서 밥을 먹을까 고민했었던 비치 갤러리. 커피를 여기서 마실 걸 그랬나봐요. 2차조차 걸어서 스카이워크에 왔습니다. 여기도 새로 생긴 관광지인데요. 바다 위에 다리를 만들어 뒀어요. 주변으로는 해안 산책로, 해변 포장마차, 무지개 방호벽 등이 있어요. 자차로 목포 여행을 한다면 쓱 한번 둘러보기 좋습니다. 스카이워크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조금 걸어가다 보니 아니 바닥이 뚫렸다고요? 안 뚫린 곳은 투명이라고요? 예, 돌아섰습니다. 약간의 고소공포증을 가진 저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난간에서 봐도 예쁘니 그냥 난간에서 볼게요. 진짜 무서웠어요. 사실 이날 일정은 야경까지 보는 거였는데요. 주변에 딱히 할 것도 없고 밤되려면 멀어서 일단 호텔로 가려고요. 택시 타고 호텔 들어가서 살짝살짝 일을 했고요. 오후 5시 반 정도 되었을 때 다시 나왔습니다. 옷도 조금 두껍게 껴입었어요. 스카이워크까지 가는 길은 내리막이라 걸어갔어요. 호텔에서 스카이워크까지는 걸어서 약 30분 안 걸리는데요. 갈만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 구름도 많이 껴서 오늘 야경은 벌써 망했네요. 그래도 뭐 이왕 나온 거 열심히 한번 걸어가 봅시다. 목포대교 일몰과 야경은 스카이워크 인근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는데요. 삼각대도 막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바람 덜 불고 구름 덜 낀 날씨에 보시면 더 예쁘긴 하겠죠. 동남만 보고 살던 서울 촌사람이라 철썩철썩 파도 소리 너무 힐링됩니다. 비치 갤러리 인근을 걸으면서 다양한 각도로 일몰과 야경을 봤어요. 진짜 춥긴 겁나 추웠는데 예쁘긴 또 겁나 예쁘더라고요. 여기저기 벽에서 사진과 영상을 찍었는데 밤이라 파도가 세져서 막 물이 튀기는 거예요. 엄청 무서웠습니다. 아, 돌아갈 시간이 되었구나 하고 깨달으며 눈물을 닦고 돌아갑니다. 때가 저녁 6시, 7시쯤 되었는데 택시가 1도 없고 1도 안 잡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춥고 외롭고 막 그랬는데 저 멀리 택시 한 대 발견. 1,000원 택시였어요. 버스 파업으로 인해 불편함 없도록 출퇴근 시간에만 버스처럼 운영하는 택시래요. 운 좋게 탑승했습니다. 저는 홍일고 인근에서 내렸어요. 왜냐하면 멋들어진 맛집을 찾았기 때문이죠. 뒷개미술관은 이탈리안식 피자 전문점이에요. 약간의 언덕을 올라야 만날 수 있는데요. 그 덕에 마당에서 목포 도심이 촥 내려다 보입니다. 마당에서는 캠핑을 하듯 소풍 나오는 듯 분위기를 낼 수 있어요. 아이스박스나 랜턴 같은 것도 대여해 주셔서 야외에서 머물러도 돼요. 야외 공간 진짜 예쁘죠? 봄, 여름, 가을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추웠던지라 실내로 가겠습니다. 뒷개미술관의 피자는 이탈리아 요리학교 출신 셰프가 이탈리아 가정식을 기반으로 디자인한 피자래요. 수제도, 수제 소스, 천일염, 자연치즈, 생바질 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루꼴라 버섯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하자마자 바로 굽는 얇은 화덕식 피자예요. 얇고 바삭한 피자 위에 생 루꼴라가 가득가득. 아, 몹시도 맛있었습니다. 배고프다면 1인 1피자도 가능해요. 여기 세계 맥주도 판매해서 피맥하기에도 좋습니다. 와구와구 정신없이 먹다가 배불러서 두어 조각 포장해 호텔로 돌아갑니다. 추워서 살짝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알찬 하루였죠. 오들오들했던 목포 여행 이틀차는 여기까지. 그럼 안녕. 목포 여행 셋째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창밖으로 햇빛이 가득 쏟아졌어요. 제가 여행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숙소의 필수 조건 중 하나는 채광이더라고요. 돈 아낀다고 창문 없는 곳에서도 자보고 애매한 데서도 잡았는데요. 해가 들어온다는 게 참 소소하지만 큰 행복이에요. 장기 여행 때 숙소비 아낀다고 창문 크기도 아끼지 마세요. 오늘은 호텔 조식을 먹어볼 건데요. 네, 이게 어반호텔 조식의 전 메뉴입니다. 다이어트 당할 뻔해서 버터랑 잼을 많이 먹었어요. 잘했죠? 택시 타고 시내로 나갑시다. 오늘은 목포 근대문화 역사 산책을 할 겁니다. 조식 커피가 맛없어서 커피 사러 왔어요. 갑이 1935입니다. 1920년대에 지어지고 1935년도에 건물 등록이 된 적산가옥을 개조해 만든 카페예요. 적산가옥이시면 되게 새것 느낌 나죠? 현대적이지만 아늑한 분위기의 1층과 지붕뷰가 뭔가 독특한 2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뭔가 사랑방 같은 1층 이 공간에 자리했습니다. 종일 에너지 충전용으로 마실 거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어요. 커피 맛은 그냥 보통입니다. 커피 조금 마시고 남은 것은 저의 텀블러에 저장. 이제 길을 나서 볼까요? 자, 먼저 목포 근대역사관 1관으로 갈게요. 구 일본 영사관 건물에 자리하고요. 여기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요. 호텔 델루나의 촬영지로도 유명하죠. 목포는 자주적 개항지로 의미가 깊어요. 고종의 칙령에 의해 부산, 군산, 인천이 개항장이 된 것과는 달리 1897년에 최초로 자주적 개항을 하였다고 해요. 이와 같은 개항기의 근대 역사부터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까지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보기 쉽게 알기 쉽게 만들어 두었어요.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했고 흥미롭게 설명해 두어서 어렵지 않게 시대를 읽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관을 비롯해 이 지역은 국내 최초 공간 단위 문화재로 지정되었대요. 도보로 이곳저곳 둘러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여기를 다 탐방해볼까 하고 길을 나서봤습니다. 목포 근대역사관 2관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 지점으로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조선농민 수탈기관이었다고 하네요. 역사관 1관과 2관은 입장권 하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입장료는 2,000원인데요. 올해 2월까지 2관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입장료 1,000원만 받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2관은 외관만 보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근대 역사문화 공간을 둘러보자 싶었는데 역사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은 사적 공간이고 내부 관람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외부라도 볼까 했는데 지도를 보고도 찾기 어렵고 이런 식으로 자리하고 있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배고프니까 점심 먹을게요. 명신식당에 왔습니다. 여기 떡갈비탕이 유명해요. 신기한 메뉴죠. 갈비탕도 아니고 떡갈비도 아니고 떡갈비탕이라니. 진짜 이름 그대로 떡갈비가 들어간 탕인데요. 곰탕 같은 뽀얗고 진한 국물에 떡갈비와 갈비가 들어간 음식이에요. 가격은 14,000원으로 조금 높은 편이나 상당히 맛있어요. 제가 목포에 머물면서 대체 조카랑 여행 오면 뭘 먹어야 할까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살짝 했었는데 아이랑 온다면 명신식당 떡갈비탕이 딱인 것 같아요. 떡갈비는 고기의 식감과 결이 살아있지만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찰진 식감이었고요. 국물은 보는 것처럼 깊고 진한 보약 같은 고기 국물이에요. 약간의 간과 후추 맛이 있어서 아마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깍두기랑 부추무침 같은 파김치 같은 반찬도 엄청 맛있었어요. 든든하게 한식 드시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념품 가게를 찾았어요. 목포상회. 여기서 무언가 이것저것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찾아갔는데 생각보다 되게 자파점 슈퍼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아기자기한 기념품보다는 목포 대표 먹거리 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예, 기념품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비팡이네로 가죠. 자, 또 총총 이동해 봅시다. 고호의 책방 외에 두 곳의 독립서점을 더 받았어요. 살짝 애매하지만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예요. 먼저 찾은 지구별 서점. 그런데 오픈 시간이 지났는데도 열지 않았더라고요. 너무 슬펐습니다. 괜찮아요. 저에게는 또 다른 독립서점이 있거든요. 다시 열심히 걸어서 찾은 산 아래 책방. 여기는 여행자를 위한 책방이라고 소개되었었는데요. 예? 왜 문이 닫혀 있을까요? 인스타나 네이버 플레이스에는 영업 중으로 뜨던데 그래서 두 곳 다 가지 못했어요. 이번 여행에서도 또 봉사요정, 휴무요정답죠. 밥 먹고 산책했으니까 또 커피 먹으러 갑시다. 아침에 아메리카노는 뭐다? 포션이다. HB 떨어지면 마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커피 마시러 가는 길이 좀 험합니다. 산 타고 계단 타고 가야 해요. 심지어 노적봉도 지나야 합니다. 노적봉이 또 특별한 곳이죠. 여기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 노적봉의 집과 섭을 둘러 군량미가 산더미같이 쌓인 것처럼 보이도록 위장하고 적을 공략한 곳이에요. 노적봉이 생각보다 엄청 높거든요. 바다에서 딱 보이는 위치이기도 해서 여기를 군량미로 착각했다면 되게 적들이 허망하고 놀랬을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나 쟁여놓은 군량미가 많다니 야 우린 틀렸어 이러면서 말이죠. 예, 계단 오르기 힘들어서 헛소리 해봤습니다. 오르고 올라 카페 유달산장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등산로에 이렇게 예쁜 카페가 싶은 곳이에요. 창으로 목포 시내가 내려다 보이고 내부는 막 채광 감성 이러고 막 너무 예뻐요. 그런데 단점은 되게 많은 등산객분들이 여기 뭐요 하면서 한 번씩 들러보셔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밖에는 이렇게 파라솔도 마련해 두어서 뷰 보면서 시간 보내기 좋아요. 저는 바닐라빈 라떼 아이스로 주문했고요. 맛은 보통 하는 그 맛이긴 한데 맛있긴 합니다.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너무 추워져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햇살 참 좋았어요. 제가 또 제2인지라 오후 일정을 차례로 준비해놨는데요. 너무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조금 더 이 달달함과 이 햇빛을 멍하니 만끽하고 싶었어요. 고민하다가 저녁 일정이었던 유람선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멀미인간인지라 분명 멀미할 것이 뻔하니까 그냥 안 갈래요. 다시 산을 내려와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는데 이곳을 발견해버렸습니다. 김암기 미술관. 무료 입장이고요. 괜찮아요. 김암기 작가는 목포 미술계에 큰 영향을 끼친 화백입니다. 1층은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으로 2층은 김암기 미술관으로 운영돼요.
2층에는 김한기업이 기증한 작품으로 상설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포항, 유달산, 다도해 등의 목포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1층에서는 특별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곳 역시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오신 김에 들러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쓸데없는 TMI 하나 하자면 유달산장 쪽 공중 화장실보다는 여기 미술관 화장실이 훨씬 좋아요. 조금 쾌적한 화장실을 선호하신다면 미술 감상도 하시고 화장실도 들러보세요. 그리고 오전에 갔었던 목포 근대예술관 1관과도 이어집니다. 역사관 갔다가 미술관 갔다가 노적봉 찍고 유달산장까지 가도 좋을 것 같아요. 택시 타고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제15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분이시죠. 유년 시절부터 정계 입문까지 활동한 곳이 여기 목포여서 목포에 기념관이 지어졌다고 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5번의 죽을 고비,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받았음에도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고자 하셨어요. 현대사 격동기의 중심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 집권 당시에는 햇볕 정책을 통해 냉랭하던 남북한 관계에 따뜻한 햇빛이 내리듯 화해와 협력을 이루는 정책을 하셨고요. 그렇게 세계 평화를 도모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어요. 기념관에는 현대사부터 노벨상 수상까지의 연대기를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통해 이야기해 주는데요. 보면서 되게 울컥울컥하게 만들 정도로 스토리텔링을 잘해뒀어요. 참고로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목포 여행 오셨다면 한 번쯤 둘러보셔도 후회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함께 찍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찍어봤는데 함께 찍히긴 하네요. 기념관을 나와 사막도 공원을 거쳐 호텔로 돌아갈 거예요. 이 근방은 택시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목포역까지 걸어가려고요. 도보로 약 30분 정도인데 걸어갈만 합니다. 오늘 유람선을 탔다면 아마 저기 어드맨가에서 탔겠죠. 노을이 지는 항구를 보며 총총 걸어갑니다. 예쁘죠? 영상은 늘 예뻐요. 진짜 추웠어요.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코롬방 제과에 왔습니다. 유명한 새우 바게트를 사갈 거예요. 이번 여행에서 코롬방이랑 CLB 둘 다 가봤는데요. 둘 다 맛있었어요. 코롬방이 새우 바게트, 크림 바게트가 1,000원씩 더 저렴해요. 바게트 하나랑 목포 대표 주전부리, 비파 다쿠아주도 샀어요. 목포역에서는 너무나 쉽게 택시를 잡아 호텔로 갑니다. 무도가 하지 않아 넷플릭스로 병만 많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안녕, 잘 자요. 목포 여행 4일차입니다. 아침부터 너무 일어나기 싫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더니 오늘 케이블카 타는 날입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약간 두렵두렵합니다.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밥은 먹어야 하니까 밥 먹으러 갈게요. 팀버거에 왔습니다. 여기 북한 근처에 새로 생긴 힙한 수제버거 전문점이에요. 주로 배달이나 포장을 많이 하는 편 같았고요. 내부는 작지만 이렇게 네온 사인이나 소품들로 힙한 분위기를 잘 살려두었어요. 너무 예쁘죠? 저는 이때 스매시 버거와 사이드팩을 주문했었는데요. 현재는 메뉴가 리뉴얼되어서 제가 먹었던 버거가 지금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버거 자체는 엄청 맛있으니까 바뀐 버거도 맛있을 거예요. 버거 설명을 당시에 열심히 적어놨는데 메뉴가 바뀌어서 쓸모가 없네요. 네, 맛있고 친절하셔요. 버는 버터풍이 가득한 브리오시 번이라서 빵도 엄청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튀도 되게 맛있어요. 두툼한 감자튀김에 짭조름한 시즈닝을 뿌려서 약간 양념 감자 느낌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한식에 질렸다, 힙한 곳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릴게요. 갑자기 스타벅스 왔습니다. 전에 받았던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오늘까지더라고요. 오늘의 포션을 충전시킬게요. 텀블러 할인받고 100원 추가해서 라떼로 쟁여두었고요. 목포 북항 스타벅스 좋네요. 주차장도 넓고 햇살도 좋고. 잠시 멍 때리다가 마음을 잡고 케이블카 타러 갑니다.
목포 케이블카랑 연계해서 가면 좋은 코스가 있는데요. 바로 레트로한 다방 분위기를 제대로 연출한 유달 유업 카페예요. 아니 그런데 제가 딱 방문했을 시기에 내부 공사 기간이래요. 참. 10일이나 있는데 공사 기간 15일이랑 딱 겹쳤어요. 북한승강장이랑 5분 거리니까 여기도 꼭 들리세요. 목포 해상 케이블카 북광승강장에 왔습니다. 케이블카 승강장이 3개나 돼요. 저도 처음에 이게 뭔가 했는데요. 그냥 한 번 타서 하늘에서 구경하고 내리는 케이블카가 아니라 각 승강장마다 내려서 관광하고 다시 탑승할 수 있어요. 저는 평일 오후에 탑승했던지라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이 케이블카를 혼자 탑승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더 무서워졌지 뭐예요. 아하하하. 뭔가 집중하고 있으면 좀 괜찮아서 영상이나 찍어보겠습니다. 케이블카 이용권은 성인 1인 22,000원이에요. 북한 승강장에서 탑승 시 유달산에서는 못 내리고요. 고화도 승강장에서는 무조건 하자해야 합니다. 저의 추천으로는 북항에서 고화도, 고화도에서 유달산, 유달산에서 북항으로 돌아오는 코스예요. 고화도에서는 전망대도 오르고 해상데크 트레킹도 하고요. 유달산 승강장에서는 일몰과 야경을 보고 돌아올 계획입니다. 이 코스가 모든 시간 모든 풍경을 담기 가장 좋아요. 추천드릴게요. 고화도 승강장에 도착했어요. 본격적으로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내도가 있으나 처음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승강장에서 전망대 해변데크로 이렇게 이동해야 돼요. 승강장에서 해변데크로 바로 못 갑니다. 전망대로 향하는 길은 150개의 계단과 아주 약간의 오르막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쓱쓱 오르면 이런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각 층마다 다른 방향으로 전망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탁 트인 뷰가 기다리죠. 바람이 좀 불었던 날이라 전망대 오르는데 엄청 무서웠어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무서운가 했는데 여기 올라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너무 무섭다 하시더라고요. 바람 불 땐 손잡이 꼭 잡고 올라오세요. 이렇게 목포에 이곳저곳이 보입니다. 너무 예쁘죠? 안 예뻤으면 참으로 슬펐을 거예요. 진짜 무서웠거든요. 자, 이제 해상데크로 가봅시다.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야 하는데요. 제가 좀 광각으로 찍어서 왜곡이 심하네요. 내려오는 건 쉽죠? 저는 해상데크를 따라 용머리까지 가보려고요. 데크길은 이렇게나 잘 되어 있어서 걷기 무척 좋아요. 바람이 좀 많이 불었던 날이지만 쾌청해서 너무 예뻤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후기를 엄청 많이 읽어봤는데요. 여름엔 되게 많이 힘드셨대요. 사실 용머리까지 가도 크게 다른 뷰, 크게 다른 볼거리는 없어서 만약 방문하신 날 너무 춥거나 더우면 그냥 분위기만 살짝 만끽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용머리는 이렇게 목포대교 근처에 자리합니다. 고화도 전망대에서 열심히 걸으면 왕복 1시간 정도, 생각보다 거리가 꽤 되죠. 다시 열심히 총총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계단을 오르고요. 3층 정도 높이예요. 괜찮으시죠? 예, 안 괜찮아요. 힘드네요. 돌아가는 길은 보행 약자용 둘레길로 갈게요. 다시 케이블카 타고 유달산 승강장으로 향합니다. 유달산 승강장은 진짜 유달산 위에 자리하거든요. 여기서는 목포 도심과 바다, 일몰이 한눈에 보여요. 케이블카를 타지 않은 고객도 승강장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시간 없으신 분들이나 일몰 야경 덕후분들은 전망대만으로도 이용해보세요. 자, 케이블카에서 내려 한층 더 올라가면 전망대입니다.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에요. 이쪽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저쪽으로 가면 도심이 보이는 아주 탁 트인 전망대입니다. 바람이 몹시나 불었던 날이지만 다행히도 구름은 없어서 완벽하게 뚝 떨어지는 일몰을 볼 수 있었어요. 산 너머로 지는 해 정말 아름답죠. 진짜 해가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눈물 콧물 다 나지만 황홀한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해가 넘어간 이후에도 1시간가량 하늘이 붉더라고요. 일몰 시간 놓치셔도 아쉬워 마세요. 야경도 상당히 예쁘니까요. 도심의 야경은 이렇게. 바다와 어우러진 도심의 야경도 꽤 멋지죠. 해 지는 것도 봤고 해진 후 야경도 봤고 이제 슬슬 돌아갈까요? 케이블카 다시 탑승해 북항 승강장으로 향합니다. 대부분의 승객분들이 유달산에서 내려 일몰 보고 북항으로 가기 때문에 유달산 승강장에서는 약간의 대기가 있어요. 단체 손님 피하고 눈치 싸움하면서 적당히 대기에 탑승하면 됩니다.
반대편은 완벽히 해가 져서 이런 야경을 볼 수 있었어요. 아예 밑이 안 보이니까 이번에는 좀 별로 덜 무섭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으니까 낙지 먹고 힘냅시다. 낙지 전문점 뜰채에 왔어요. 북한승강장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여기 수요미식회에도 나왔던 맛집이래요. 그러나 혼자 시킬 수 있는 메뉴는 비빔밥밖에 없어서 낙지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원래는 낙지볶음이란 연포전골이 유명한 곳이에요. 비싼 집답게 반찬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릇만 되게 그럴싸하고 막상 반찬은 다 채소긴 해요. 샐러드를 왜 이렇게까지 큰 그릇에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비빔밥은 금방 나왔어요. 낙지는 새콤달콤 초무침이 되어 있고 특이하게 콩가루를 듬뿍 뿌려주시더라고요. 쓱쓱 비벼서 아주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제가 진짜 힘들었나 봐요. 거의 숨도 안 쉬고 다 먹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게 가격이 14,000원인데 양이 좀 적었어요. 제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도 부족하면 좀 슬프잖아요. 호텔 가는 길에 편의점 들렸는데 이 동네에 뭐죠? 그냥 포켓몬빵이 널려 있네요. 풀메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연세 크림빵도 널려 있다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오늘 정말 피곤했어요. 애니 보면서 잠을 정해볼게요. 목포 여행 4일차는 여기서 안녕. 목포 여행 5일차. 조식은 또 강제 다이어트식으로 대충 먹었고요. 오늘은 호텔도 옮기고 목포역 인근의 여행을 마무리하는 날. 몹시 정신없는 날이지만 무도가 하니까 체크아웃 시간까지 잉여해 볼게요. 2차조차 대충 정리하고 택시 타고 시내로 나가기. 첫 번째 목적지는 CLB 베이커리. 빵 사러 왔습니다. 또 목포하면 빵집 순례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크림치즈 바게트, 새우 바게트는 기본으로 샀고요. 목포 대표 주전부리라고 시에서 만든 게 있더라고요. CLB나 코롱빵 두 군데 모두 판매해요. 가격은 동일해서 저는 그냥 CLB에서 한꺼번에 샀습니다. 안에 먹고 갈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갓 나온 빵 냠냠 먹어도 맛있겠죠. 저는 며칠을 먹을 소중한 양식이기에 소중히 들고 다니겠습니다. 오늘은 CLB를 비롯해서 여기저기 목포 먹거리를 사가려고요. 걷다가 발견한 예쁜 공방 카페 다물콩. 1층에는 카페를, 2층에는 공방이 자리해요. 손으로 직접 만든 아기자기한 제품과 목포의 색과 이야기를 담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비누 같은 제품들은 클래스를 통해 만들어 볼 수도 있대요. 카페용이나 공방 체험 외에도 제품 구경만도 가능해요. 대부분 제품들이 수제여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여기서 비파 속성 주방 비누를 보고 이거 되게 좋다 생각했는데 이때 이걸 사갈 수가 있습니다. 여행 때 물비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주방 비누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냥 바싹 말리면 새거나 묻을 염려도 없으니까요. 귀염귀염 아기자기한 제품들 보면서 잠시 힐링하고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목포 어묵 오선당에 왔습니다. 목포에도 어묵 전문점이 있었어요. 제가 물고기를 사랑하진 않지만 어묵은 좋아하는 이상한 입맛이어서 기대되었습니다. 오선당은 어묵을 반찬 느낌이 아닌 베이커리 디저트 형태로 만든 굉장히 요즘 감각의 메뉴를 선보여요. 어묵 타르트라던가 아이스크림 같은 바 형태도 판매하고 이런 버거 느낌의 어묵도 나왔더라고요. 되게 아이디어 좋죠? 저는 새우 허브 버터 어묵 타르트랑 문어가 들어간 어묵 낙엽 하나를 샀어요. 이것도 포장으로 잘 챙겨두었고요. 호텔 옮긴 다음에 냠냠 먹어볼게요. 외관이 너무 귀엽죠? 시민 컴퓨터 세탁 간판 아래 자리하는 이곳. 몽골 푸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방문했었던 떡갈비탕 맛집 명신식당 바로 건너편에 자리한 푸딩 전문점이에요. 내부는 아주 아기자기 귀엽고 작아요. 어차피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라 크게 상관없습니다. 메뉴는 우유 푸딩인 몽골 푸딩, 초코, 얼그레이, 말차, 흑임자 5가지고요. 저는 얼그레이 푸딩을 주문했습니다. 방부제와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아 빠른 시간 안에 먹는 것을 추천해 주셨어요. 포장까지 너무 예쁘죠? 잘 가지고 있다가 후식으로 먹을게요. 목포역 인근에서의 마지막 날이니까 특별한 점심을 먹어볼까요? 목포 구미라고 하는 목포 대표 먹거리만 모아둔 정식이 있어요. 목포 미식문화 갤러리 해관 1897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및 창고에 지어진 장소인데요. 창고에 위치해 식당과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 뒀어요. 식당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상이 좀 그렇게 나왔지만 절대 분위기 있거나 힙하지 않아요. 목포 시티 투어의 점심 코스가 여기라서 점심 때 오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 엄청 많은 사람 중 1위 되어 목포 구미 정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에는 민어강국, 애갈치 볶음, 묵은지, 초록나물, 낙지 초무침, 간장국게장, 아귀전, 병어구이, 갈치구이 이렇게 9가지 물고기 해물해물한 식단으로 구성되었어요. 뭐 보이는 것과 같은 맛이긴 합니다. 되게 급식처럼 미리 준비되어 있다가 나오는 거긴 한데 반찬 하나하나 다 따뜻하고 맛있더라고요. 물고기도 살 되게 실하고 괜찮았어요. 목포 여행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된 정식을 먹을 시간이 없다면 회관 1897에서 한 끼 든든하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구 목포세관 본관 터라고 했잖아요. 본관은 진짜 터만 있습니다. 약간 로마 같지 않아요? 걷다 보면 유적지 터 나오고 여긴 뭔가 하면 또 유적지 터고 하는 뭐 그런 느낌이네요. 깔끔하게 커피랑 후식 먹고 평화광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카페 백야에 왔습니다. 여기 제가 첫날 방문했었는데 못 갔던 거기죠. 사실 엄청 특별한 카페는 아닌데요. 디저트가 귀여워요. 향이 나는 제품을 만드는 공방과 함께 운영하고 계셔서 들어서면 되게 기분 좋은 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와 백야 토스트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랑 디저트를 같이 주문해도 7,000원. 되게 감사한 물가예요. 저는 이 토스트 얼굴이 너무 귀여워서 이거 하나 때문에 왔습니다. 맛은 녹차, 쿠앤크, 초코, 땅콩 버터 중 선택 가능하대요. 저는 초코초코로 선택했고요. 잘 구워진 토스트 2장 사이에 생크림이 듬뿍. 거기에 초코초코로 얼굴을 칠하고 쿠키로 입, 마시멜로로 눈을 그렸어요. 귀엽죠? 맛은 딱 보이는 맛 그대로긴 한데 맛있어요. 원래 아는 맛이 가장 맛있잖아요. 커피는 살짝 평범했습니다. 아기자기한 감성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위기. 은은한 향이 더해져 굉장히 평화로운 기분이었어요. 저쪽 호텔 체크인 시간이 다 되었지만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진짜 평화로운 그 자체였어요. 백야 토스트가 엄청 달거든요. 딱 보기만 해도 달죠. 근데 제가 이걸 되게 허겁지겁 먹었네요. 요 며칠 힘들었나 봐요. 당 충전도 했으니까 호텔 이동 해봅시다. 카페에서 택시를 잡아 어반호텔에서 짐 싣고 평화광장 쪽으로 가요. 남은 5박은 평화광장 쪽에 브라운도트 호텔 평화광장점에서 묵을 거예요. 브라운도트 호텔이 2군데 있는데요. 갓바위점 아니고 평화광장점입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평화광장점. 저는 가장 기본 타입의 객실을 예약했고요.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엄청나게 깔끔한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이라면 살짝 새거 냄새가 난다는 거. 그렇지만 창문을 열 수 있어서 환기가 무척 탁월해요. 룸에서 이것저것 포장해 먹는 거 좋아하는 저에게는 딱이죠. 그리고 아이디 없이도 넷플릭스 시청이 가능하더라고요. 매일 밤 병맛 애니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반 호텔에 있었을 때 워킹 데스크가 없어서 일하기 좀 불편했었는데 여긴 이렇게 넓게 자리해서 좀 좋았어요. 그리고 새 호텔인 만큼 수압이랑 물 온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매일 밤 수육될 만큼 물이 뜨거워서 너무 행복했어요. 평화광장 인근에 호텔이 수없이 많지만 이곳을 선택한 이유. 길만 건너면 롯데마트에 도착할 수 있는 마트 세권이라는 것. 아, 그런데 여기 대용량만 판매하는 그런 마트였어요. 이런. 그러나 저는 지지 않죠. 도고 싶은 거리에 롯데슈퍼를 찾았습니다. 뚜벅뚜벅 열심히 걸어 롯데슈퍼 도착. 그래, 이게 내가 바라던 것이었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목포 막걸리도 구매했고요. 맥주도 샀습니다. 아, 뿌듯하네요. 롯데슈퍼 세건인데 더불어 다이소 세건, 양말 좀 빨려고 빨래 건조대랑 세탁 비누 샀습니다. 이거 2개 다 좋더라고요. 저렴한데 아주 기능이 최고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바쁘게 돌아다녔으니 저녁에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아직 5박 6일이나 남았거든요. 오전에 사왔던 것들 야금야금 먹어볼게요. 먼저 CLB에서 사왔던 바게트. 새우 바게트는 그냥 예상했던 맛, 아는 맛이었는데요. 크림치즈 바게트가 진짜 핵맛있었어요. CLB는 끼리 크림치즈 사용한다고 쓰여 있었는데 진짜 들이 부으셨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함께 구매했던 목포 주전부리 3종 세트, 목화전빵, 막김새우찜, 비파다코아즈. 얘네는 배고플 때 하나씩 먹어볼게요. 오늘은 오선당 어묵이랑 바게트로 저녁을 때워볼까 합니다. 오선당 어묵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어묵 타르트 되게 신기하지만 비쌌는데 비싼 값을 하긴 하네요.
그런데 기본 2,000원짜리 어묵도 맛있어서 많이 와구와구 드시고 싶다면 기본을 여러 개 사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롯데슈퍼에서 사온 막걸리랑 어묵을 먹고 후식으로 바게트 냠냠 먹고 이렇게 5일차를 마무리해봅니다. 안녕. 목포여행 6일차입니다. 아침부터 걸어 맛집을 찾아갑니다. 목포에 오면 꼭 먹어보아야 할 메뉴가 있죠. 바로 꽃게살 무침. 양념게장에 게살마늘 발라 밥과 비벼 먹는 별미인데요. 장터식당 등 여러 곳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장터식당 본점은 포장이 되지 않고 하당점은 가능해요. 왜 포장을 하냐면 기본 2인부터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장에서 식사 시 남은 음식은 포장되지 않아요. 저 같은 혼여행자는 포장해서 2끼로 나눠 먹는 게 낫습니다. 미리 전화해서 포장 주문을 했어요. 꽃게살 무침에 공깃밥 2개를 포장했고요. 자, 먹어볼까요? 이렇게 반찬까지 가득가득 담아주셨어요. 꽃게살 무침의 자태 영롱합니다.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양념게장을 발라내는 게 아니라 신선한 게살을 발라낸 후 양념을 더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게살만 먹으면 간이 안 되어 있어요. 비벼야 합니다. 저는 극한의 계획 중인지라 장터식당 포장해 먹으려고 서울에서 이 포장 그릇까지 준비해왔습니다. 쓱쓱 비비면 이런 비주얼. 맛은 딱 상상했던 그 맛이긴 해요. 양념게장에 밥 비벼 먹는 맛. 어떤 후기에서 되게 부자가 된 기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와, 내가 이렇게 사치스럽게 게살을 먹어도 되나 뭐 그런 싶은 마음. 후식으로는 어제 사두었던 몽골 푸딩을 먹어봅시다. 아주 그냥 게장 후 먹기 딱 좋은 얼그레이 맛으로 포장해왔죠. 푸딩은 조금 찰랑찰랑이는 질감이고요. 꾸덕꾸덕한데 얼그레이 맛이 짙어요. 우유 비린내 같은 거 1도 없어서 되게 맛있어요. 사실 뭐 목포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함까지는 없고 그냥 맛있는 수제 푸딩 정도입니다. 게장 후 먹기 아주 딱이었어요. 슬슬 나가볼까요? 오늘은 목포의 천연기념물인 갓바위부터 시작할게요. 설명을 살짝 빌려보자면 약 8천만 년 전 화산 활동에 따른 화산재가 굳어진 응회암이 파도에 따른 충격과 바닷물 염분에 의한 변화가 만든 결과래요. 윗부분은 파도의 충격과 염분으로 점점 부서지고 윗부분은 파도에 의해 분해된 광물 성분이 햇볕에 딱딱하게 굳어져 현재 삭감 모양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도, 염분, 햇볕 등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지만 독특한 모양을 한 바위의 전설이 빠질 순 없죠. 옛날에 소금을 팔며 병든 아버지를 모시던 젊은이가 약값을 벌기 위해 집을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발견하고 슬픔과 후회 마음으로 갓을 쓰고 이자리를 지키다가 아버지와 아들 모두 바위로 남게 되었다는 전설도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봤을 때 그 규모를 짐작 못했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 커요. 그리고 실물로 보면 진짜 갓을 쓴 사람 같아서 더 신기해요. 멀리서 보고 약간 송이버섯 바위 아닌가 싶었는데 갓바위 맞네요. 갓바위에서 도보 약 10분이면 이곳에 도착합니다. 목포 자연사 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문학관 등 다양한 박물관과 문학관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저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바다에서 찾아낸 해양 유물과 유물을 찾아내는 과정 등을 볼 수 있어요. 신기하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목포 한정 같은 느낌이라 선택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입장료는 없습니다. 무료인데요. 되게 감사할 정도로 전시 퀄리티가 좋아요. 제1 전시실에는 우리 선조들이 바닷길을 통해 읽어온 해양 교류의 역사를 만날 수 있어요. 바닷길로 어떤 물품들이 길을 나섰는지, 어떤 방식으로 바다로 나가는지까지 알 수 있었는데요. 청자 포장 방법은 이렇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뽁뽁이와 충전재가 없던 시절의 해상 택배 방법이었달까요? 흥미로웠던 건 제2 전시실. 14세기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무역선이 난파되었는데요. 이 난파선이 1975년도에 전남 신안에서 발견되어 무려 240톤 규모의 원나라 무역선이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속 공예품, 향신료, 도자기 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게 사실 중국 배잖아요. 그런데 난파선 발견은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그렇다면 유물은 누구의 것인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발견한 나라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개꿀이네요. 아무튼 이 발견으로 인해 고려시대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배 모형도 전시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신비로운 분위기와 압도적인 규모의 전시, 되게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와, 이거 무료 맞나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 외에도 3사 전시실이 있는데요. 여기선 체험 등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가서 보시는 걸로 하고 저는 다시 나가 볼게요. 가족 단위 여행객분들은 목포 자연사 박물관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화석 공룡 표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다음에 조카랑 올게요. 다음 목적지는 목포 자유시장이에요. 택시가 안 잡히니까 그냥 걸어갈 겁니다. 도보로 약 30분 정도 걸려요. 이 정도면 뭐 걸어갈 만하죠. 그러나 걸어가지는 마세요. 썩 길이 좋진 않습니다. 목포 자유시장에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남진 야시장이 열려요. 저는 야시장이 목표였는데 저녁 6시가 되어야 연다고 합니다. 날도 춥고 마땅히 기다릴 곳도 없고 주변에 괜찮은 카페도 없어서 그냥 내일 다시 오기로 하고 돌아갈게요. 저는 왜 30분을 걸었을까요? 호텔로 돌아와서 무도 보면서 저녁으로 남은 꽃게살 무침을 먹습니다. 김 부셔놓고 콩나물 넣어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러나 아닌 맛이에요. 냠냠 먹고 다시 나왔어요. 춤추는 바다 분수 보러 갈 거예요. 아쉽게도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 시점에 바다 분수는 운영하지 않아요. 11월 30일 공연을 마지막으로 휴지기에 들어갔는데요. 목포는 겨울에 여행하면 얼어 죽으니까 날 좋을 때 갑시다. 그냥 이런 거다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 브레이브걸스 롤린부터 BTS,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등의 노래가 나왔어요. 또 막 엄청 멋있다, 최고다 이런 것까진 아니고 무료로 이런 것도 안 해, 재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진짜 최고다 하는 거는 목포 해상 W쇼입니다. 그건 내일 볼 건데요. 아쉽게도 해상 W쇼 역시 겨울이라 휴직입니다. 예, 목포는 뭐다, 날 좋을 때 가야 된다. 겨울을 보낸 후 해상 W쇼 다시 시작할 때 목포 가세요. 여기서 갓바위까지 가까워요. 갓바위 야경도 보러 갔습니다. 낮에도 멋있었는데 밤에 조명을 더한 갓바위는 조금 더 신비롭죠. 이렇게 밤 풍경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야식으로는 크림치즈 바게트와 블랑 맥주. 크림치즈 바게트는 2개 사세요. 3개 사시면 더 좋고요. 맥주 안주로 딱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하루를 또 마무리해 볼까요? 안녕. 이제 목포에서 4일의 일정이 남았는데요. 이 시간들은 좀 여유롭게 힙한 카페나 맛집들을 돌아다녀 볼까 합니다. 오늘은 궁금했던 카페 오리진에 왔어요. 평화광장 끝쪽 갓바위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막 세상 힙하거나 독특하진 않지만 가득한 채광과 우드톤의 인테리어, 좋은 음악, 창 너머로의 바다가 자리해요. 여긴 분위기보다는 커피 때문에 왔어요. 대표 메뉴인 핸드드립 커피 외에도 일반 커피 메뉴, 콜드브루 넌커피 메뉴도 있고요. 디저트나 식사로도 좋은 빵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침으로 빵을 먹고 와서 커피만 시켰어요. 요즘 산미 가득한 커피에 엄청 빠져 있어서 산미가 제일 강해 보이는 콜롬비아 원두로 선택했습니다. 커피는 상큼하고 깔끔하고 산미 가득한 제가 딱 바라던 커피여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물론 고소한 풍미 있는 커피 온도로도 선택 가능합니다. 오리진은 책 읽거나 노트북 하기에도 참 좋은 공간이에요. 다만 주말에는 사람이 좀 많은 편이니까 주말이나 점심시간 피해 오시면 좋은 커피, 따뜻한 음악, 스미는 햇살 모두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카페에서 뚝딱뚝딱 편집을 하다가 호텔로 돌아가 또 뚝딱뚝딱 편집을 하고 오후 5시 경에 다시 나왔어요. 오늘은 일몰을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늦었네요. 내일도 직접 택시 타고 목포 자유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어제 너무 일찍 도착해서 남진야시장에 가지 못했잖아요. 오늘은 오픈 시간인 오후 6시에 딱 맞춰서 왔어요. 남진야시장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돼요. 코로나 이후 재오픈했는데 아직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시설도 미흡하고 입점된 가게 수도 적더라고요. 일단 낙지 호롱이 하나 사 먹기로 하고 오늘 저녁 메인 식사는 여기서 할게요. 자유떡상.
자유시장에 자리한 분식집인데요. 여기 독특한 메뉴가 있어요. 계란김밥과 고추튀김 김밥. 포장 시 각 메뉴는 500원 할인됐습니다. 이렇게 김밥 2줄 포장해서 야시장 내 테이블에서 먹을게요. 낙지호롱이도 사왔습니다. 비닐장갑도 챙겨주셨고요. 맛은 보이는 맛 딱 그대로긴 해요. 살짝 매콤하고 짭조름하고요. 낙지 맛도시럽게 야들야들한 식감도 좋았습니다. 자유떡상 계란김밥은 마치 경주 교리김밥처럼 계란이 듬뿍 들어갔는데요.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워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고추튀김 김밥은 김밥 안에 고추튀김과 특별한 양념을 넣은 건데 고기가 들어간 고추튀김이라 맛과 식감이 다양해요. 고기의 부드러움, 고추의 아삭함이 함께 느껴집니다. 남진야시장은 저녁 6시부터 행사가 진행된대요. 아이는 견디지 못하는 소란스러움에서 김밥 챙겨서 택시 타고 다시 평화광장 쪽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저희 방앗간 롯데슈퍼 들러서 서울 돌아갈 때까지 먹을 거 사줬어요. 이런 먹거리들을 사고요. 목포에서 가장 큰 볼거리 목포해상 W쇼 보러 나왔어요. 바다분수와 미디어를 더한 국내 유일 최대 규모의 바다분수 보고쇼예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데요.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에는 겨울이라 휴직이에요. 홈페이지에서 공연 일정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포해상 W쇼는 매주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료라고 싶을 정도로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까지 펑펑 다 터뜨려도 왜 괜찮은 거야 싶게 계속 터져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고 멋지고 신기하고 막상 제가 만약 이 근처 살았었으면 매주 나왔을 거예요. 어제 봤던 춤추는 바다분수와 결합되어 진행되는데요. 사실 춤추는 바다분수만 보는 것보다 해상 W쇼가 훨씬 재밌어요. 꼬북이처럼 물 붓는 건 동일하지만 노래도 다르고 스케일도 다르니까 2개 다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못 들으신 무료 공연 보고 가슴이 벅차 돌아온다. 남은 김밥과 맥주같이 냠냠 먹고요. 후식으로는 비파 다쿠아주도 먹었어요. 이렇게 목포 여행 7일차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잘 자요. 목포 여행 8일차고요.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생일이니까 굉장히 게으르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나태한 하루를 만들어 볼게요. 생일이니까 미역국은 먹어야죠. 대기업의 손맛으로 잘 끓여낸 오뚜기 미역국밥을 먹겠습니다. 오뚜기 미역국 맛집이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생일밥 맛있게 먹었어요. 대기업 손맛으로 아침을 먹었으니 다른 대기업에서 후식 먹을게요. 생일 쿠폰으로 스타벅스 왔습니다. 달달한 게 먹고 싶어서 아이스 블론드 바닐라 더블샷 마키아토를 사이즈 업 했고요. 텀블러 할인받아서 100원 추가 결제했습니다. 제가 텀블러가 작아서 넘칠까봐 얼음을 따로 주시더라고요. 아주 센스 감사해요. 덕분에 생일 선물 받는 기분이었어요. 스타벅스에서 또 햇살 받으면서 열심히 멍하니 영상 편집을 했습니다. 생일에 왜 안 놀고 이러고 있냐면 이게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달콤한 커피와 멍하니 시간 잘 가는 노동. 극락입니다. 생일 케이크 사야 되니까 밀키샵에 왔습니다. 여기 너무 힙하고 예뻐서 꼭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전국 프랜차이즈더라고요. 전국에 지점이 많아요. 그래도 서울엔 없으니까. 미국스러운 인테리어와 분위기가 참 예뻐요. 이런 굿즈도 판매하고 있었는데 심플하니 예쁘긴 하지만 좀 비싸고요. 밀키샵에서는 도넛, 크로넛, 파이, 꽈배기 등의 메뉴를 판매해요. 저는 고민하다가 크림 브릴레 도넛과 레몬 커드 크로넛 1개씩 샀어요. 원래 부추파이를 사볼까 했는데 실물을 보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오호, 저렇게 생부추라고요. 그리고 셀프 생일 선물로 마카롱 사러 왔습니다. 마카롱을 너무 사랑하지만 비싸니까 4개만 살게요. 버터크림은 마카롱 전문점인데요. 되게 사랑스럽죠. 아기자기한 분위기와 파티한 소품들이 너무 예뻤어요. 여기 마카롱 맛있었습니다. 쫀득한 코코와 이름값 충실한 필링. 실패하지 않을 그럴 곳이에요. 다만 엄청 특별하거나 특출난 정도는 아니에요. 여행 오면 꼭 드셔보셔라까진 아니고 목포에 왔는데 갑자기 마카롱 먹고 싶다 하면 추천드리는 거죠. 저는 또 고민하다가 솔트 바닐라, 프랭크, 초콜릿 카페 라떼 이렇게 4개의 맛을 구매했고요. 가격은 개당 2,700원이었습니다.
돌아온 길에 떡볶이집 들려서 1인 세트 포장해왔고요. 또 롯데슈퍼 가서 치킨도 사왔습니다. 야, 생일 만찬! 저녁에도 역시 대기업 손맛으로 차려보았고요. 생일상에는 빠질 수 없는 맥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사이다랑 섞어 먹을게요. 밀키샵 도넛 먹어볼까요? 이게 크림뷸레 형태로 만들어진 도넛이잖아요. 도넛 위에 설탕을 얹고 표면을 그을려서 달고나처럼 만든, 겉은 되게 바삭하고 속은 달콤달콤 크림크림해서 식감과 맛 모두 엄청 좋았어요. 마카롱은 뚱카롱과 일반 카롱의 중간 형태. 딱 좋은 두께로 쫀득한 코크랑 부드러운 필링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4개 다 괜찮았는데 가장 맛있었던 건 솔트 바닐라. 몹시도 행복했던 생일이었어요. 기운 떨어지게 쓸데없는 말 안 해서 좋았고요. 먹고 싶었던 거 다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저녁으로 먹었던 도넛과 마카롱이 딱 맛있어서 완벽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러합니다. 생일에 큰 의의를 두지 않아요. 다만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싶어요. 문제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만요. 목포 여행 9일차입니다. 내일 점심에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가고 싶었던 곳 다 가야 해요. 일단 아침 식사는 먹어보고 싶었던 바지락 낙지 전문점 해촌에 갈게요. 신기하죠? 진짜 메뉴가 바지락과 낙지밖에 없어요. 저는 1인 주문 가능한 바지락죽을 선택했습니다. 국내산 바지락은 1년 내내 조업이 된대요. 낙지는 무안 신안에서 제공받고 금오기에는 아예 판매를 안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날 평일이었음에도 대기가 있었어요. 관광객 주민 모두에게 인기 많은 맛집이었는데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일단 밑반찬부터가 미친듯이 맛있었어요. 짜란 죽과 미역국이 함께 제공되었고요. 바지락죽은 녹두와 채소가 곁들여진 구수한 맛이에요. 바지락이 엄청 듬뿍 들어가 있지만 비리거나 그런 거 1도 없고요. 쫄깃한 바지락살의 식감과 시원한 맛은 살아있어요. 적당히 간간해서 후루룩 먹기 참 좋았습니다. 미역국도 무척 맛있었어요. 양이 상당히 많아서 더 만족스러웠어요. 냠냠 한 그릇 뚝딱 기분 좋은 식사를 했습니다. 해촌 바로 옆에 카페 페어링에 왔습니다. 평화광장에 위치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예요. 1층과 2층은 감성 가득하게 꾸며놓은 실내로, 3층은 옥상 테라스로 만들어뒀어요. 여긴 이따가 올라가 볼게요. 페어링 카페는 바리스타가 추출한 원두로 만든 커피와 베이커리 기능장이 만든 빵을 맛있게 페어링해서 제공한다는 이름이래요. 그렇지만 전 몹시나 배가 불러서 빵을 페어링하지 못하고 커피만 마실게요. 대표 메뉴였던 라벤더 아인슈페너를 주문했습니다. 양이 많아서 일단 만족스럽네요. 커피가 맛있긴 한데 라벤더의 향은 좀 미미해요. 위에 크림에 라벤더를 조금 올려주시긴 하는데 이게 퍼지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거의 중간까지 먹었을 때 라벤더 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유와 크림이 섞여서 커피가 맛있는 걸 보면 아메리카노나 라떼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여기서 툭닥툭닥 열심히 영상 편집을 했고요. 나가기 전에 3층 옥상 테라스 보고 갈까요? 이렇게 바로 바다가 보여요. 확실히 3층이라 시야도 더 탁 트이고 좋네요. 예쁘죠? 바닥도 예쁘죠? 갑자기 내일 서울 올라갈 생각하니까 카페를 하나라도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걸어 이곳에 왔습니다. 카페 뒷분.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올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이름처럼 굉장히 딥한 어둠이 있는 힙한 카페입니다. 후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몇 년지 모를 정도로 어두웠다고 했는데요. 네, 맞아요. 진짜 입구도 검고 내부도 검어서 열었나 싶었는데 열었으니까 자신있게 들어오세요. 달 조명 하나와 도로 쪽 창문으로 들어오는 채광 외에는 빛이 거의 없어요. 창문 쪽도 검은색 시스루 커튼이 되어 있어서 빛이 여리고요. 되게 멋있죠? 저쪽으로 가면 포토존. 이렇게 달과 조명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까 커피 마셨으니까 이번엔 가볍게 티 마실게요. 히비스 커리 베리티를 주문했습니다. 시판티를 이용한 거니까 맛은 그냥 시판 맛이에요. 그렇지만 상큼상큼하니 괜찮아고요.
여기 좋았어요. 분위기가 정말 독보적이었습니다. 쓸쓸해가지고 바람도 불어서 옷 껴입고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일몰 찍기 성공! 포토샵으로 그라데이션한 듯 굉장히 묘한 색의 일몰이에요. 너무 예쁘죠? 저 건너에는 낚시를 하고 계셨습니다. 뭔가 영화 같네요. 잠시 일몰을 보고 담다가 오후 6시에 그곳으로 향합니다. 저의 힙한 목포 여행 정점을 찍을 맛집. 캐주얼 이자카야 오키니에 왔습니다. 위치가 살짝 애매해요. 평화광장 쪽에 있긴 한데 모텔들 사이에 자리합니다. 대로변에서 옆구르기 2번이면 오는지라 무섭지는 않아요. 외관은 뭔가 오사카에서 한두 번쯤 봤을 법한 그런 느낌이죠. 내부도 되게 정신없으면서도 분위기가 좋아요. 제가 캐주얼 이자카야라고 소개드렸죠. 오키니는 가볍게 식사하고 술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안주로 토마토 사시미 타코야끼를 시켰고요. 술은 오키니 하이볼을 주문했습니다. 먼저 나온 하이볼과 토마토 사시미. 하이볼은 딱 상상하는 그 맛, 적당한 단맛과 탄산, 레몬의 상큼함, 요것들이 섞여서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여기 대표 안주 중 하나인 토마토 사시미. 아니 이거 그냥 토마토 썰어 놓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소스와 마요네즈, 토마토의 삼합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온 타코야키. 7,000원짜리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뭐 어차피 시판 제품 맛이긴 하지만 아는 맛이 제일 맛있잖아요. 양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안주가 꽤 양이 되더라고요. 저는 식사 겸으로 주문한 거긴 한데 엄청 배불렀어요. 예상보다 분위기가 좋았고 맛은 더 좋았고 더불어 친절해서 몹시 행복했던 저녁이었습니다. 목포 여행의 마지막 밤도 이렇게 완벽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밤을 1차로 끝낼 순 없죠. 아직 저에게는 마카롱과 남은 맥주가 있습니다. 맥주랑 사이다 섞어서 파티 열어볼게요. 참고로 11비에서 샀던 이 맛김 새우침 이거 맥주 안주로 천국입니다. 달달한 크로넛과 마카롱도 냠냠. 맥주 꿀떡꿀떡하면서 목포에서의 마지막 밤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TV 화면에 솔로 민박 마지막 날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게 무슨 에러일까요? TV 아니고 방송사 에러 같던데. 제 목포 여행 마지막 밤 축하 메시지일까요? 오늘은 서울로 올라가는 날. 호텔에서 조식을 먹었지만 먹지 않은 것 같았고요. 서울까지 꽤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찍 나섭니다. 택시 타고 목포역으로 이동했어요. KTX 타기 전에 카페 딱 하나만 갔다가 갈게요. 목포역에서 도보 5분이면 도착하는 카페 르셀르 커피 드르셀르에 왔습니다. 힙한 카페들을 찾아보다가 한눈에 반해서 여긴 갔다가 서울 가야지 마음먹었어요. 어제 다녀왔던 디푼처럼 굉장히 어두운 공간인데요. 그 끝 스크린 화면에 바다가 펼쳐집니다. 가운데 좌석은 파도처럼 구불구불, 되게 멋진 공간이죠. 양옆 좌석은 바로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쪽에는 인센스 스틱을 켜놓아서 향도 무척 좋았습니다. 아침이니까 가볍게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커피 맛은 괜찮은 편이에요. 풍미, 산미, 고소함 모두 풍부했어요. 파도 소리 들으면서 인센스 향 맡으면서 즐기는 커피. 목포에서의 마지막도 완벽했습니다. 비 추적추적 오는 목포역 마지막까지 날씨 요정으로 떠납니다. 9박 10일 목포 여행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긴 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또 다른 여행, 또 다른 하는 사람으로 돌아올게요. 그럼